안녕하세요. 방구석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골드컵 수리남 대 과들루프, 코스타리카 대 자메이카, 온두라스 대 카타르, 파나마 대 그레나다 4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수리남 대 과들루프 먼저 알아보시죠. 이전 라운드 코스타리카 전에서 1대2로 패하며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한 수리남. 다만 선제골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를 남겼습니다. 일정을 처리하며 경기력 개선이 두드러지며 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과 중원은 순간적인 우위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블라이텔가 일선에서 상대 수비를 묶으며 공간을 열어주고 중원 미드필더들이 빡빡한 간격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가져갑니다. 측면 조합의 한 박자 빠른 크로스와 양질의 전진 패스 또한 인상적입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이래서 이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입니다. 다만 수비 대처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선 라운드서도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빠르게 연속 실점을 내준 바 있습니다. 동크가 후방 라인 조직력을 더하려 해도 경쟁력 부족과 동료 수비수 커버, 플레이 미숙, 삼선 자원의 전방 압박마저 원활치 못합니다. 뒷문 제어에 잡음을 내며 실점을 내줄 공산이 높습니다. 상대팀 과들루프는 이전 라운드 자메이카 전서 1대2로 패, 전력 열세가 그대로 성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상대의 6분의 1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 그나마 앞선 두 경기 상대에 비해 수리남은 해볼만한 상대지만 선전 가능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선 수비 대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두지만 효과는 미지근. 바론과 카시미르 등이 개인 방어의 약점을 보이며 설상가상으로 1차전 그나마 제 몫을 해준 알폰세마저 기복이 큰 모습을 노출하며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멀티 실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일정이지만 이전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미르발이 분전하고 있고 윙포워드인 파이톤과 라모테가 과감한 공격 지원에 나서는 중입니다.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 저항을 기대해 볼만해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전력 우세를 갖춘 수리남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대물은 수비를 공략할 공격 자원을 갖추고 있고 이전 맞대결 전적에서도 앞서기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전방으로 올라섭니다. 과들루프 마찬가지로 측면 자원에 한방 능력은 있으나 뒷문 제어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수리남 승 오버를 예상합니다. 다음 코스타리카 대 자메이카 경기 알아보시죠. 이전 라운드 수리남전에서 2대1로 이기며 조 1위를 지킨 코스타리카. 골드컵 일정을 처리하면서 승수를 쌓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상대전에서 유독 강했습니다. 조 선두 확보라는 동기부여도 높기에 선전 확률은 높음. 우선 공격 개선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캠벨을 윙 포워드로 옮긴 것이 주요했습니다. 측면 공격이 살아났고 침투와 중앙 영향력까지 높은 선수라 공격전 포지션에 걸쳐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전개와 전환을 관장하는 루이스까지 퍼포먼스를 회복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오르티즈와 로드리게스만 폭발력이 살아날 경우 멀티 득점 생산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수비 또한 앞선 두 경기에서 전부 1실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삼선 라인이 빠르게 상대 공격을 압박하고 포백 라인은 기민한 라인 컨트롤로 상대가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허나 이전 경기서 칼보가 퇴장당해 이번 라운드 출전이 불가. 대체 자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팀 자메이카는 이전 두 경기서 전부 승리를 따내며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조 1위로 8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는 점과 전력 싸움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저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빠른 시점에 공격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공격진 활약이 뛰어나다. 니콜슨과 브루케가 투톱을 이루며 시너지를 높입니다. 물론 레이드 CAM 이전 5경기 한 골 2도움 부상 여파에 따른 다득점 생산은 어렵겠으나 선수 개인 기량이 출중한 이선 자원들이 질비하기에 1득점 생산은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역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를 보입니다. 27번의 맞대결서 자메이카가 승리를 거둔 경기는 단 4번에 불과하고 이전 상대전 8경기서도 5무 3패에 그쳤습니다. 매 경기 조직적인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아내지 못한 탓입니다. 로우와 무어 센터백 조합의 기복이 큰데다 왼쪽 풀백인 베리 코스타리카 캠벨을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래서 이 실점은 불가피합니다. 코스타리카가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앞세워 상대를 수세에 몰 전망, 일정을 처리하며 경기력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기본 전력을 갖추고 있는 자메이카가 일방적으로 무너지진 않겠으나 맞대결마다 무너진 수비가 신경 쓰입니다.
팽팽한 접전 끝 코스타리카 승, 오버를 예상합니다. 다음 온두라스 대 카타르 경기 알아보시죠. 이전 2차전 파나마전에서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2연승으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온두라스. 일정을 거듭하며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항 자체는 충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포 로사노가 빠졌으나 대체 자원인 로페즈가 제 몫을 다해주는 중입니다. 또한 키오토와 앨리스 등 측면 자원들까지 파괴력을 높입니다. 활동량이 상당한 선수들이라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꼽혔던 결정력 부재 문제도 일정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발전을 일궈냈으니 득점 생산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수비 부담이 큽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실수를 거듭한 결과 이 실점. 센터백 자원인 피게로아와 알바레즈가 기복을 노출하고 있고 왼쪽 풀백인 로드리게즈가 위치 자체를 잘 잡지 못하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공격력이 올라온 카타르를 상대로 멀티 실점 이상을 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대팀 카타르는 1차전 파나마전에서 3대3 무승부로 토너먼트 진출이 안개 속으로 빠졌으나 직후 그레나다전에서 4대0 대승을 따냈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패를 당하지 않는 이상 8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동기부여를 갖고 1위 도전까지 노립니다. 공격 성과를 쉽게 냅니다. 최전방 공격수 아피포와 알리 등이 시너지를 높여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만들고 투톱이 최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 전반적인 수비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이선 자원의 과감한 공격 가담까지 더해질 경우 멀티 득점까지 생각되고 수비 조직마저 개선했습니다. 하산과 라위 센터백 조합이 후방 단속에 나서고 코우키는 마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후방에서 유연함을 더합니다. 중원 조합 또한 커버 범위를 넓혀 미드필드진을 장악하는 데 능해 많아야 1실점 허용에 그칠 전망입니다. 다음 파나마 대 그레나다 경기 알아보시죠. 파나마는 이전 라운드 접전을 펼쳤으나 온두라스의 2대3으로 석패, 현재 승점 1점으로 조 3위입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선 이번 라운드 대승을 따내고 카타르가 패배하고 난도가 높은 조건이지만 일단 승리를 따놓고 봐야 합니다. 가용 전력 100%를 앞세워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 다행히 공격 성과가 꾸준하게 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주포 블랙번이 일선에서 파괴력을 뽐내는 중 박스 안 결정력뿐만 아니라 활동량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이외 측면 조합인 야니스와 바르세나스의 과감한 침투와 공격 가담마저 인상적으로 선제골만 일찍 터진다면 대량 득점 생산을 노려볼 만하고 실점 확률마저 떨어집니다. 앞선 두 경기에선 도합 6실점을 내주긴 했으나 상대 전력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다 공격 파괴력이 떨어지는 그레나다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으며 쿤밍스와 밀러가 후방 중심축을 맡고 윗선의 미드필드진이 강한 중원 압박에 나서 위기를 최소화로 클린시트 달성이 불가능한 과제로 비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대팀 그레나다는 대회 시작 전부터 조 최하위 후보로 몰린 팀입니다. 2연패로 일찍이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됐고 또한 앞선 두 경기서 전부 0대4 대패, 전반 이른 시간부터 후방 라인이 무너졌고 수세에 몰린 경기를 지속했습니다. 전 포지션서 우세한 구석이 없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8분의 1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그치며 승리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후방 붕괴가 두드러집니다. 파이브백과 파이브백을 번갈아 가면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숫자를 두지만 효과는 미지근. 스털링과 파울 등 센터백 라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원 라인의 압박 저하마저 뚜렷합니다. 아무리 버티기 전략을 가져오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결론이고 공격 저항도 좋지 못하기에 이번 경기도 대량 실점을 내줄 공산이 높습니다. 대승이 필요한 파나마가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수세에 몰고 몰아칠 전망, 확실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기에 득점 성과를 반복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레나다가 수비적 운영으로 진흙탕 싸움을 꾀하지만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탓에 일정한 경기력을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파나마 단독 득점이 유력한 데다 언오버 기준점이 3.5점으로 높은 편이라 배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파나마 승 언더를 예상합니다. 이외의 경기 분석과 조합은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적중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